때는 지난 2019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성 김 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한 명상 수련원을 찾았죠. 그런데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다급하고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죠. 저기요,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여기 좀 나와보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연락이 도통 안 돼서 제가 좀 만나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안 계세요? 제가 아는 사이거든요. 저 남편 꼭 만나야 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어렵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그녀는 한 달 전쯤 이 명상 수련원에 입소한 한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한 달 가까이 연락되지 않자 뭔가 이상함을 느껴 직접 수련원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아니, 내가 내 남편 좀 보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가요? 살아있는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없을까요? 걱정돼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시죠. 네? 뭐라고요? 김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예요.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신고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한 남성분을 찾고 있는데 여기 계시죠?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에? 지금 그분은 깊은 명상에 빠져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이 수련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깊은 명상에 빠져있다는 이 남성에게는 아무 일 없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살펴보면서 도대체 인간에게 믿음이란 게 뭘까를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온전히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걸 누가 나서서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믿음이란 건 조금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의 한 명상 수련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예, 어느 날 한 여성이 급히 제주도의 한 명상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남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명상원에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했던 남편 A씨는 2019년 8월 30일 제주시에 위치한 한 명상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A씨의 전남 지인에 따르면 그는 기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며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역의 명상 수련원을 찾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찾겠다며 명상원에 직접 그것도 제주도까지 갔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예정대로라면 A씨는 9월 1일 돌아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도통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네, A씨는 수련원에 입소한 지 3일 뒤인 2019년 9월 2일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의 아내는 수련원장인 홍모 씨와는 계속 연락이 닿았던 터라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남편과 연락할 수가 없자 아내는 급기야 제주에 내려와 면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도 명상 수련원의 원장과는 그래도 일면식은 있었던 사이였던 모양이죠? 네, 명상 수련원의 원장 A씨는 부부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찾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상원을 찾게 된다는 건데 남편을 이분이 만났나요? 아니요. 수련원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19년 10월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명상수련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명상원장 홍씨는 A씨의 아내에게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지금 살려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 치유에 방해가 된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굉장히 수상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A씨의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명상수련원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명상수련원에 들어가려고 하자 현재 A씨가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A씨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출입마저 통제하였습니다. 깊은 명상에 빠져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네, A씨가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A씨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원 측은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지금 명상 중이라고 하거나 영장을 들고 오라고 하며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고 수련원의 1층과 2층을 뒤졌지만 A씨는 1층과 2층에는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수련원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 있었습니다. A씨는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출입 금지 표지를 부착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계시긴 했군요. 네, 그런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미 A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 심지어 사망한 지 한참 돼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미 A씨 몸에서는 시체에 고름이 생기고 구더기가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신 옆에 놓여 있었던 물건입니다. 아, 지금 약간 소름 돋으려고 하는데 시신 옆에 뭐가 있었죠? 현장에서는 흑설탕과 주사기, 한방침, 그리고 에탄올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것들이 왜 옆에 시신 옆에 있지 떠오르는 게 썩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뭐 에탄올이라고 한다면은 부패를 좀 막아보겠다고 갖다 놨나 싶긴 하고요. 사실 이 사건은 정말 까면 깔수록 이게 정말 맞아? 싶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시신 옆에 있던 물건의 용도는 수련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A씨의 명상을 돕기 위한 도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뭘 돕는다는 거죠? 우선 수련원 사람들은 A씨가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명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명 주화인마 상태에 빠졌고 기치료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주화인마는 심리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몸속에 기가 뒤틀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련원장 홍 씨는 명상 수련 과정에서 이 같은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흑설탕도 발견되었는데 A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탕물을 묻힌 꺼즈를 A씨의 입술에 올려두었습니다.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방침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몸에 편 수포를 터뜨렸고 모기장을 쳐 벌레가 꼬이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야, 네, 이 주화인마라는 말을 실제로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했다. 우리가 겁이 나서 시신의 부패 정도를 막았다. 우리는 살인 책임은 없다. 하지만 일종의 시체 은닉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형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이걸 믿고 있는 듯 보인 점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명상수련원에서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었고 의문의 기합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수시로 기묘한 동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 사람들이 숙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수련원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수련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 요가 수행자들이 여러 날 동안 호흡과 심장박동을 멈춘 상태에서 땅속에 묻혀있다가 거뜬히 소생한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살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구더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살아있다 생각했다? 누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 수련원 내에 CCTV 같은 건 당연히 없었겠죠? 네, CCTV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검을 통해 사인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부검 결과 A씨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사망 시점은 한 달 보름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셈입니다. 다만 사망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었고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더더욱 화가 나는 게 이 남성이 갑자기 주저앉았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망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 9월 1일 A씨가 심장질환으로 수련실에서 느닷없이 주저앉자 이 수련한 사람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한 사람들은 명상에 빠지다 보면 주화인마 상태를 자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A씨를 바닥에 눕히고 기치료를 했습니다. A씨는 아무런 의식이 없었으나 기치료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일어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한 사람들은 매일 A씨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설탕물을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심장질환을 기치료로 치유를 한다는 건지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 네,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정말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여느 사건들보다도 검찰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걸 타살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땠습니까? 일단 검찰은 수련 원장 홍모 씨에 대해서 유기치사 및 사체연익 혐의로 원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수련회에 있던 공범 정모 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사체연익 혐의를, 다른 수련원생 남모 씨에게는 사체연익 혐의를, 또 다른 공범 이모 씨에게는 사체연익 방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단 이 원장이라는 사람은 사망한 남성과 친구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친구 호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체를 방치한 사체연입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기치사 혐의만큼은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요. 입소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명확하지 않고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 의무 대상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홍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면 유기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주저앉아 직접 자리에 눕혔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련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당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기치료를 주장하지만 이는 의학적인 의술에 비해 적합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며 피해자가 주저앉은 이후 방치한 행위는 유기치사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련원장의 최순지술도 끝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던가요? 수련원장 홍 씨는 끝까지 주화인마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네. A씨가 주화인마 상태에 빠져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 상황에서 119로 이송하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5일간 방치된 피해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시체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자 홍 씨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는 친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홍모 씨는 1심에서 사체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만 유죄 인정되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홍 씨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명상을 위해 수련원을 찾았던 남성이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됐던 충격적인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보이스투맨의 I D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